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4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대장동 의뢰 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그 다음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제3자 뇌물죄, 이에 관해서 기소가 됐고, 법원이 어제 이 사건을 형사 33부라는 곳으로 배당을 했습니다. 형사 33부의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고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에 따라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고 전자배당 방식으로 부패범죄 전담재판부에 배당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 정진상, 김용 또는 대장동 일당들 재판받는 거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재판부가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거는 형사 34부 강규태 판사. 그 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 뭐 배임 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김만배 씨, 유동규 씨 이런 사람들이 재판받는 곳은 형사 22부 이준철 판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은 형사 23부 조병국 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거 뭐 그 같은 혐의죠, 사실상. 그러니까 아직 뭐 공범관계로 그렇게 기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공범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증거 뭐 이런 것도 대부분 다 겹치고 이러는데도, 그래서 검찰이 이걸 병합해달라, 특히 정진상, 김용 재판과 병합해달라 그러는데 그걸 현재까지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왜냐면 이미 뭐 다른 대장동 배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됐다. 아마 이런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장동과 성남FC 이 재판을 법원이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집중심리라고 하죠. 집중심리 사건으로 그렇게 예규에 따라서 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집중심리 사건으로 정하면 관계 재판장들이 뭐 협의를 해서 뭐 하는 모양입니다. 그 이제 얘기는 집중심리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도가 큰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신속하게 심리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과거에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이런 것들이 집중심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도 집중심리가 됐었죠. 워낙 뭐 쟁점이 많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그렇게 됐었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소가 돼서 재판부까지 배당이 됐으니까 그러면 첫 재판은 언제 열리느냐?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대개 재판이 열리는 과정을 보면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공판에 들어갑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가도 되는 거죠. 변호인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나가서 자,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증거 정리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대개 뭐 공판 준비 기일이 뭐 1, 2회 정도 이루어지는데, 뭐 이런 경우는 또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이 몇 번을 어떻게 할지 그건 아직 미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말이니까 지금 재판부 배당해서 이제 공판 준비 기일 뭐 대략 뭐 보니까 한 달 내지 두 달 뭐 이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판사가 이거 집중심리 사건이니까 공판 준비 기일도 좀 단축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 대략 이렇게 넘어가면 공판 준비 기일 뭐 4월 뭐 또는 5월 뭐 이때쯤에 한두 번 하고, 뭐 5월 중이나 아니면 6월 중에 첫 재판을 시작할 걸로 보인다. 재판을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재판에 나와야죠. 피고인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재판, 이거는 격주로 열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열렸었죠. 3월 초에 한번 열렸고 지난주에 열렸고 그리고 다음 주인 31일 금요일에 또 열립니다. 그때는 이재명 대표도 출석을 하지만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격주로 열리죠? 뭐 이제 이 공판준비 기일까지는 그렇게 되겠지만 이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이거 집중심리니까 집중심리면은 대개 주 1회 내지 3회라고 하는데 뭐 대략 2회인 경우가 많이 있더군요. 그렇게 되면 2회 열리고 한 주는 주 2회 법원에 가야 되고 한 주는 주 3회 법원에 가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 때문에. 그러면은 주 2, 3회를 이제 앞으로 당분간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근데 잘 아시지만 주 2, 3회 재판을 받으려면요.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지난 재판에서 뭐가 나왔고 이번 재판에 뭐가 쟁점이고 뭐 이런 것들 정리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변호인들하고 협의하고 이러려면 주 2, 3회면요. 다른 일은 거의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무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본인은 뭐 할 수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표직 사퇴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런저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 2, 3회 그게 이제 대략 5월 뭐 중하순이나 6월 정도쯤부터는 주 2, 3회씩 이제 그 법원에 가야 될 판인데 그렇게 되면 당무는 거의 아마 뭐 포기하다시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당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없지만 뭐 이런 이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 이거 외에 수사를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수사가 백현동, 정자동, 백현동은 뭐 중간 단계로 지금 수사를 갖고 정자동은 초기 단계지만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한 수사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뭐 아직 이재명 대표 연관성은 제대로 안 나오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성이 지금 뭐 한참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지면 이재명 대표도 이 수사도 또 받아야 되죠. 그럼 이건 또 수원지검입니다. 만약에 이게 기소가 되면 또 수원지방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점들이 하면 한 5월 중하순 정도부터는 주 2, 3회 법원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검찰 수사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이런 것들로 백현동, 정자동, 대북송금 이런 것들로 또 기소가 되면 정말 주 2, 3회가 아니라 거의 주 3, 4회 심하면 4, 5회까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의 매일같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대표로서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뭐 객관적으로 보면 못하는 거죠. 아마 그때쯤에 그때는 또 대략 정기국회 때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래서 늦여름이나 가을쯤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한 것도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을지 모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아마 대표직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뭐 저는 원래 절반 정도는 여의도에 절반 정도는 법원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 상황이 되면 절반이 아니고 3분의 2는 법원에 있어야 되고 3분의 1 정도만 여의도에 출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여의도에 출근해서도 맨날 변호사들 만나서 자, 이 재판은 어떻게 하고 저 재판은 어떻게 하고 이 재판은 어떻게 하고 그거 협의해야 될 판이다. 이렇게 되고요.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어떤 정신없이 재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히려 반가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악화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연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 중대한 고비가 오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 뭐, 그거는 뭐, 이제 조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비명계가 뭐, 대표직 내려놔라 하는 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다만, 친명계에서도 저 대표직 유지가 이 정도 되면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시점,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시점은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도저히 치르지 못하겠다 하는 게 친명계의 다수가 됐을 때, 그게 언제냐? 요게 중요한 거죠. 그 다수가 됐을 때,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카드를, 대표직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뭐, 2016년 문재인 대표 모델, 이거와 마찬가지로 뭐, 그때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라는 직함을 주어서 전권을 위임했죠. 뭐, 이런 형식으로라도. 근데 이렇게도 과연 막아질 수가 있을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법원에 나가야 되는 횟수가 뭐 심하면 주 4회, 5회까지도 가야 되는, 거의 매일같이 재판받으러 다녀야 되는 제1야당의 대표의 모습, 이걸 과연 아무리 친명계라고는 하지만, 그걸 당내에서 저걸 그냥 봐줄 수가 있을까?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게 굉장히 문제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재판, 과연 주 얼마나 나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